이 시간에는 이축 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축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료의 한 요소에 직각 방향인 XY 두 방향으로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재료의 한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요소에 지금 X축 방향으로 PX라고 하는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Y축 방향으로 PY라고 하는 인장력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될 때 그때의 이 경사면에 이무의 세타의 경사각을 갖는 이 경사면에 발생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요. 현재 이 그림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px와 py는 그대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되는 이 py와 px가 이 경사면의 n 값과 t 값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모양의 이 재료에 발생되는 응력은 어떻게 되나요? px에 의해서 여기에 시그마 x 응력이 발생이 될 거고요. py에 의해서 이렇게 시그마 y라고 하는 이 응력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사면에는요. 이 법선력 n에 의해서 법선 응력 시그마 n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접선력 t에 의해서 전단 응력 타우가 발생이 될 겁니다. 즉, 이 px 값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x 곱하기 ax가 되겠죠? 그리고 py는 시그마 y ay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법선력 n은 시그마 n 곱하기 an이 될 거고요. 접선력 t는 타우 an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면적 ax 그리고 이 면적이 ay가 되고 이제 이 면적이 an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an은 경사면의 단면적이에요. 자, 이때에 이 ax 값하고 ay 값 이거는 an 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적이 지금 ax잖아요. 그리고 이 면적이 ay예요. 그리고 이 면적이 이제 an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여기가 이제 높이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밑변이 되잖아요. 여기가 빗변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n분의 뭐예요? a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ax 값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an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an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인 세타는 여기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an분의 뭐가 되나요? ay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ay 이 면적이죠. 이 ay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 곱하기 an. 네,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놨죠. 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선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사면에 발생되는 법선 응력 시그마 n과 타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힘의 평형 조건을 따지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그림 3에서 D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n축과 t축에 대한 힘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법선 응력 시그마 n과 전단 응력 타우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이게 이제 n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t축에 이 n축은 바로 뭐예요? 이 경사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의 그러한 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n an은 바로 이 경사면에서 이 n축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걸로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우 an은요, 이 t축 방향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시그마 n을 구하는 거는 n축 방향의 힘의 평형 조건을 활용하면 돼요. 예, n축 방향의 힘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시그마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힘의 평형 조건인데 이건 뭐냐면은 n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했을 때 그 값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의 평형 조건이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n축 방향에 작용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네. 자, 그럼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n축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나요? 여기 시그마 n an. 뭐예요? n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그마 x ax. 이렇게 지금 px. 예, 이 방향으로 작용되는데 이 힘은 n축 방향의 불력으로 표시될 수 있죠. 이렇게요. 이만큼의 힘으로 표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시그마 y ay. 뭐예요? py죠. 예, 이 힘에 의해서 또한 n축 방향으로 요만큼의 그러한 그 불력으로 또 이 시그마 y ay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우 an이 있습니다. 그죠? 이 힘이죠? 그런데 이 힘은 이 n축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의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축에 대한 힘은 이 타우 an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타우 an은 0인 걸로 n축 방향으로는 0인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시그마 n an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이에요.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라고 따졌을 때 서로 방향이 반대면 부호도 서로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이너스로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그마 n an은 뭐가 되나요? 플러스 시그마 n a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그마 x ax를 n축 방향에 대한 불력으로 나타내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이 되는 거죠? 이 힘이 되는 거죠? 예, 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요.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빗변분의 밑변 요거 모르는 값이에요. 그죠? 그럼 요게 지금 얼마예요? 시그마 x ax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x의 ax분의 이 값 내가 몰라요. 예, 이 값이에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x a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그마 y ay에 대한 이 n축 방향의 이 힘, 불력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세타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사면의 이 각도가 지금 이 세타인데요. 이 세타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은 기하학적으로요. 전부 다 이 위치가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값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뭐예요? 빗변이 이거죠? 빗변분의 뭐가 되나요?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값을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빗변이 얼마예요? 시그마 y, a, y가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이걸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몰라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y, ay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바로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역시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힘들을 다 합한 것이 이제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n축 방향의 이 n축 방향에서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시그마 n an을 놔두고 나머지 값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측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ax 값하고 ay 값을 an 값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 앞에서 했죠? ax 값은 이 값이 되고 ay 값은 이 값이 됩니다. 각각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시그마 x an의 코사인 세타이죠. 예, 코사인 세타가 두 번 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사인 세타와 이 사인 세타가 두 번 곱해지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선 응력 시그마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an
경사 단면적이죠. AN이 서로 소거가 되고요. 남는 것은 시그마 n 이꼴 시그마 x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시그마 x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y의 사인 세타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식에서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 법서 능력 시그마 n을 이 값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대신에 이 값을, 그리고 사인 세타의 제곱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어떻게 이제 되나요? 여기에서요, 시그마 x 곱하기 2분의 1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시그마 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예요? 시그마 x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 하니까 또 식이 또 이렇게 됩니다. 또 이쪽에서는요, 시그마 y 곱하기 2분의 1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마 y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2분의 1 시그마 x와 2분의 1 시그마 y를 공통 인수 뭐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묶으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에서요, 2분의 1 코사인 2세타가 공통이죠. 공통인수죠. 그죠? 예, 요걸로 묶어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코사인 2세타로 묶으면은 여기에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법서 능력을 구하는 식 시그마 n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볼 때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법서 능력 시그마 n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가끔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다 능력 타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다 능력 타우는요, 이거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 n축 방향으로 해서는 법서 능력을 구했고요. 전다 능력은 t축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하는 그 힘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t축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부호 마이너스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요, 타우 an 값, 바로 이 t 값이죠, 그죠? 예, 이 타우 n 값은 플러스죠. 예,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이 t축에 대해서 n축은 직각이란 말이에요. 이 직각 방향으로 작용되는 이 시그마 n an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t축에 대한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그마 x ax의 이 t축 방향의 분력,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y ay의 t축 방향의 힘, 뭐가 되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세 가지를 갖다가 따져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시그마 y ay에 대한 t축 방향의 분력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이 삼각형에서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예, 빗변분의 밑변,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y a y분의, 내가 몰라요. 예, 요만큼을 모르는 거죠. 요만큼을 모르는 거죠. 예,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y a y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쪽 방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 ax에 대한 t축 방향의 분력 볼게요. 어떤 힘이 되나요? 요 힘을 이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요거 사인 세타, 예,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여기가 높이잖아요. 이게 빗변이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빗변이 시그마 x ax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x의 a x분의 얘를 모르는 거죠. 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얘를 몰라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x ax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예, 이게 이제 0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T축 방향의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타우 AN을 이제 놔두고 나머지 값들을 갖다가 이제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서 AX하고 AY를 역시 마찬가지로 AN 값으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다시 쓰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예, 여기서 AX가 뭐예요? AN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AN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요. AY는 뭐예요? AN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는 AN의 사인 세타,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타우는 여기 그 역시 마찬가지로 AN이 소거되죠? 예, 그래서 남는 건 타우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이게 공통인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뭐예요? 2분의 1 사인 2세타하고 서로 같죠?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값 대신에 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서 능력 시그마 n과 전다 능력 타우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최대 법선 응력과 최소 법선 응력을 이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법선 응력을 시그마 n 맥시멈, 그 다음에 최소 법선 응력을 시그마 n 미니멈으로 놓게 되면은 식비가 뭐예요? 앞에 있었죠. 예, 앞에서 바로 우리가 구했던 법선 응력 구하는 식이잖아요. 예, 이 식에서 여기 이 세타가 0도일 때 최대 법선 응력이 되고 이 세타가 90도일 때 최소값이 된대요. 자, 왜 그렇게 되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인 곡선이고 이게 이제 코사인 곡선입니다. 사인 값에서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죠.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코사인 곡선에서는요. 역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은 세타가 0도일 때래요. 그럼 코사인 값에서 최대값은 뭐예요? 0도일 때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도가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타가 0도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예요? 180도잖아요. 코사인 값에서.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2세타니까 세타는 90도일 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최대 법선 응력 시그마 n 맥시멈은 이 식에서 바로 이게 1이 될 때 해서 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쭉 하시게 되면은요, 그 결과값이 시그마 x가 나와요. 그래서 최대 법선 응력은 시그마 x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횡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이 최대 법선 응력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 미니멈은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은 시그마 y 값이 돼요. 시그마 y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AY면에 발생하는 이 응력이 시그마 Y입니다. 이 값이 최소 법선 응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최소 법선 응력 시그마 X와 시그마 Y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주응력이라고 하고요. 이 주응력이 발생하는 세타는 0도와 90도인 직교 평면 뭐예요? 이 면과 이 면이 되죠. 이 면을 뭐라고 한다? 주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주평면에서의 전달 능력 타우는 식 C에서 0이 됨을 알 수 있대요. 뭐예요? 자, 식 C가 오는 겁니까?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럼 세타 대신에 0도 그리고 90도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러면 사인 2세타는 뭐가 돼요? 사인 0이 되니까 사인 0은 뭐예요? 사인 0도는요? 0이죠. 예, 그래서 이 전체 값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90도를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90도를 대입하면 사인 뭐가 돼요? 180도가 되죠. 사인 180도가 되는 값이 어딘가요? 여기에서 0도, 90도, 180도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뭐예요? 0이죠.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타우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평면에서는 전다 능력은 0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다 능력 타우 맥시멈은 세타는 45일 때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자, 타우 전다 능력 구하는 식 이거잖아요.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사인 값에서 최대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인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90도란 말이에요. 예, 90도일 때 0도, 90도, 180도 이렇게 있는데 90도일 때 1이에요. 그러면 이게 90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타가요. 45도가 돼야 되죠. 그죠? 2 곱하기 45에서 90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 전다 능력은 세타는 45도일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떤 값을 갖냐면 이런 값을 갖는 거죠. 이게 1이니까는요. 타우 맥시멈은 2분의 1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자, 다음에요. 이 법서 능력 시그마 n에 대한 공액 응력 시그마 n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한 공액 전다 능력 타우 프라임을 한번 각각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식 B와 식 C에서. 그러면 이거 공액 응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경사면에 대해서 90도 회전한 이 경사면에 대한 응력을 공액 응력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식 B와 식 C에서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90도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공액 응력 시그마 n 다시는 이 식에서 여기에 이 세타 대신에 90 플러스 세타 플러스 90도를 대입하니까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식 B에서 이 코사인 2세타 여기 있잖아요. 이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90도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2세타는 이렇게 식이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식이 이제 쓰여지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코사인 곡선에서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코사인 2세타 값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180도만큼을 더 간 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이 플러스가 바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90도를 대입을 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공액 전다 능력을 한번 볼게요. 자, 공액 전다 능력 타우 다시는 또 식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인 2세타에서 이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90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쓰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사인 그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인 2세타의 위치가 이 값이라고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80도만큼 더 간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크기는 같고 역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액 전단 응력은 이 타우 값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전단 능력 타우하고 공액 전단 능력 타우 다시하고의 이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